일단 아까 허깅 페이스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이제 허깅 페이스라는 그룹에서 트랜스포머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개인들이 올려놓을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을 이렇게 올려놓아서 저희가 언제든지 그냥 파이썬으로 마음껏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트랜스포머스에서 버트 모델을 선언을 하고 from pre-trained 함수를 써가지고 아까 위에 여기 모델에서 모놀로그 코버트 이거를 이제 그냥 받겠다 이렇게 텍스트로 그냥 주면은 이런 모델이 있으면은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델도 이렇게 그냥 다운받아서 그냥 파이썬 안에서 다 처리할 수 있고 토크나이저도 원래는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살짝 지금 좀 그 방법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코버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아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버트 토크나이저, from pre-trained 해가지고 똑같이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코버트 같은 경우에는 살짝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코버트 토크나이저라는 것을 따로 이제 필요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버트 토크나이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맨 위에서 아까 그냥 실행했던 것 중에서 wget 이게 또 리눅스 명령어죠.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코버트 토크나이저 언더바 코버트.py라는 파이썬 파일이 하나 나왔을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 그 모놀로그 박장원 이분께서 이제 공개를 해주신 그런 그 코드인데 이 코드를 이용해서 별도로 이제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다행히도 코버트 토커나이저 .from pretrained 이거는 똑같은데요. 아마 뭐 내부적으로 토커나이저를 업로드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버트 모델은 모델이 있고 토크나이저가 있고 이 두 개가 세트로 따라와야 됩니다. 어떤 새로운 토크나이저, 뭐 기존의 다른 토크나이저를 가지고 버트 모델을 갈아 끼울 수 없을까? 안 됩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이제 컨피규레이션 파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 구조를 공유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영어 모델 같은 거 영어로 학습시킨 어떤 모델을 들고 와가지고 한국어 토크나이저를 넣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살짝 나중에 보시겠지만 토크나이저의 결과를 한번 보시겠지만 토크나이저의 역할은 이제 자연어를 숫자로 변화시켜 주거든요. 그 숫자라는 것이 뭐 인베딩은 아니고요. 이제 어떤 인덱스를 부여를 해주게 되는 그런 모델인데 그러면은 영어 모델이라 하더라도 토크나이저를 한국어로 바꿔주면은 한국어를 숫자로 바꿔주는 모델 토크나이저를 쓰면은 그 숫자를 분석을 하는 버트 모델이랑 같이 쓸 수 있지 않겠냐 싶은데 안 됩니다. 항상 심지어 똑같은 한국어 모델이라도 토크나이저가 달라지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의미가 돼버리고요. 짝이 항상 맞춰줘야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버트 모델은 우리가 뭐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고 싶다 이런 것들 불가능합니다. 항상 그 버트 모델은 사전 학습된 그 모델과 토크나이저 쌍이 항상 필요로 하고 여기에는 항상 어떤 단어의 셋 그다음에 학습된 파라미터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버트 모델의 내부 구조를 보자면은 그냥 모델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콜앱이나 주피터 노트북 이런 데서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나오고요. 좀 더 이제 그냥 파이썬 일반적인 그냥 파이썬 환경에서 실행하려면은 프린트를 붙여주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하든 뭐 버트 임베딩 모델 이 모델을 한번 출력을 시켜보면은
엄청나게 뭔가 많죠. 엄청나게 뭐가 많은데 사실 밑에 보면 다 중복입니다. 여기 버트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다 중복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버트 모델이 12개의 레이어로 있다고 했죠. 버트 레이어 0번부터 제일 아래에 있는 11번 레이어까지 총 12개의 버트 레이어가 존재를 하고 지금 괄호가 너무 많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인베딩에서 버트 인베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버트 인코더 안에 버트 레이어가 0번부터 11번까지 쭉 들어가고 나서 맨 마지막에 풀러에서 버트 풀러 한번 딱 해주고 나면은 모델이 끝나게 됩니다. 자세한 그 규격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글에서 처음 공개한 깃허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버트 베이스 모델, 이 모델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L과 H라는 두 개의 데이터가 등장을 합니다. L이 뭐냐? 지금 12개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레이어 수입니다. 레이어가 12개 있는 모델이 있고 줄일 수도 있죠. 레이어를 8개, 4개, 2개 이렇게 줄인 모델들도 존재를 합니다. 아쉽게도 한국어 모델은 이런 게 없습니다. 한국어 모델은 버트 베이스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레이어가 12개가 기본이고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버트 라지 같은 경우는 24레이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H 이거는 히든 레이어의 수인데 제가 그 워드 투 벡터에서 사이즈 이야기를 한번 어제 한번 드렸었죠. 사이즈라는 것이 무엇이냐? 단어 하나를 몇 개의 숫자로 표현할 것인가를 사이즈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여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버트 모델도 인베딩을 문장 수준에서 인베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이즈 같은 값이 필요한데 그것이 여기서 H가 되고 이분들은 768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버트 베이스 모델은 레이어가 12개고 어떤 문장이 들어왔을 때 그 문장을 768개의 어떤 숫자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버트 모델은 사실 동시에 아까 attention 이 단어 단위로 꽂히는 것도 보셨겠지만 이 단어 단위의 인베딩도 같이 해줍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는 어떤 맥락적 정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의 의미를 인베딩을 해주죠.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인베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768차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코버트에서 보면은 그래서 똑같이 보면은 유닛스 768, 넘버 오브 레이어 12개 똑같죠. 그런데 히든 사이즈가 3000개가 넘네요. 이건 아까 그 RNN 모델 같은 곳에서 보셨던 그 트렌드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트렌드는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갈 때였다면 트랜스포머 모델은 레프트 투 라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레이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3072로 잠깐 늘어났다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이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서 잠깐 이제 레이어가 3072로 늘었다가 줄어드는데 별로 중요한 숫자는 아닙니다. 직접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할 게 아니라면 중요한 숫자는 아니고 맥스 랭스 아까 버트 모델의 최대 단점이 토큰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 했죠. 512개입니다. 512개로 분석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뭐 넘버 오브 헤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시각화할 때 보셨던 그 색깔 관련된 건데 이쪽도 아마 그 사전 학습하실 게 아니면 별로 보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아래쪽 부분들도 그다지 이제 파인 튜닝 단계에선 중요하지 않고요. 학습셋은 위키 데이터를 사용했다라고 하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전이죠. 8002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8002개의 단어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토크나이저에서 점 복합 치면은 get 복합이네요. get 복합 치면은 단어가 쭉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결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단어가 쭉 뜨는데
여기 있는 단어가 아니면은 버트 모델은 이제 인식을 못 하고요. 그럼 인식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별일 없습니다. 여기 unknown이라는 토큰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8002개 안에 없는 단어는 전부 다 이 unknown 토큰 0번으로 그냥 그 라벨링이 됩니다. 그래서 토크나이저가 8002개다. 이것이 이제 뭐 코버트의 사실 단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모델들은 모델 그 단어 개수가 뭐 3만 개, 뭐 5만 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토크나이저를 통과를 시키겠죠. 일단은 시각화는 잠깐 이제 시각화하기 전에 들어가는 입력값을 한번 보자면은 뭐 여기 문장들이 있습니다. 4개가 있네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오늘 날씨는 맑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아리수 수질 정비 사업 시행. 이렇게 4개의 단어 문장을 제가 그냥 임의로 넣었는데 토크나이저에 배치 인코드 플러스라는 것을 실행을 함수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좀 복잡한, 좀 보기 애매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결과가 이제 보시면은 input id가 있고 attention mask가 있죠. 이렇게 input id가 있고 attention mask가 들어있게 되는데 버트가 입력값으로 이제 input id와 attention mask 2개를 입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padding, truncation, max length, return tensor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받게 됩니다. 우선 return tensor 이게 제일 이제 처음부터 보자면은 return tensor는 PT라고 되어 있는데 PT는 파이토치의 약자고요. 이 이 모델 저희가 만들어진 이 트랜스포머에서 받아온 이 모델이 그 파이토치라는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리턴 텐서를 파이토치로 반환을 해라 라고 저희가 줬습니다. 맥스랭스 512 이거는 아까 마찬가지로 저희 코버트 모델이 맥스랭스 512를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걸 입력해 줬고요. 512보다 작은 건 상관없습니다. 512보다 크면은 에러가 뜹니다. 그 다음에 트렁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패딩과 트렁케이션은 함께 등장을 하는데 지금 여기 위에 이미지로 제가 그려놨죠. 버트 모델은 항상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를 받는데 지금 보시면 문장의 길이가 다 다릅니다. 토큰으로 뜯어도 토큰의 길이가 다 다릅니다. 얘들을 같은 길이로 합쳐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주황색 비어있는 이제 토큰들은 채워 넣어줘야 될 거고 빨간색 이제 최대 길이보다 더 큰 토큰들은 잘라야 될 겁니다. 이 2개를 각각 패딩이 이제 패딩을 넣으면은 여기 주황색 그러니까 글자가 토큰이 모자란 것들을 패드 토큰이라고 하는 토큰으로 채워 넣어줍니다. 여기도 보시면 뒤에 이제 3번이라는 것이 separate 토큰이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문장 하나가 끝났다라는 설명을 그 의미거든요. 그 뒤에 111 이렇게 패딩을 넣어줬고요. 제일 긴 문장이 서울시 아리수 수질정비 사업 시행이라서 보시면은 여기 맨 마지막 input id에는 이 1이라는 패딩 값이 없죠. 그래서 모두가 이 서울시 아리수 수질정비 사업 시행으로 패딩이 된 겁니다. 트렁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여기서는 보실 수가 없는데 왜냐면 이 서울시 아리수 수질정비 사업 시행 이 단어조차도 토큰 개수가 고작 뭐 한 12개 이 정도라서 맥스 랭스 512를 안 넘어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어떤 칼럼 같은 좀 긴 문장이 들어오면은 맥스 랭스가 넘어가는 글자는 트렁케이션 잘라라 라는 그런 그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항상 패딩과 트렁케이션은 함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포맷을 딱 유지를 해서 넣어주면은 이렇게 input id 각 4개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를 주고 토큰 타입 id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어텐션 마스크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3개를 항상 반환을 하는데요. 토큰 타입 id는 어떤 특정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사용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할 것은 버트를 이용한 분류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기 때문에
분류에서는 토큰 타입 아이디를 안 씁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전부 다 0이죠. 전부 다 0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question answering, QA 같은 태스크에서 이제 문장 입력을 받을 때 토큰 타입 아이디를 활용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여겨볼 것은 input id와 attention mask고요. input id가 여기 숫자로 바뀌었는데 이 숫자들이 뭐냐 보면은 결국에는 그냥 토크나이저가 get복합 아까 위에서 한번 썼었죠. get복합 써가지고 이렇게 글자가 뜨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글자가 여기 글자 옆에 있는 이 숫자들이 반환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0부터 8002까지 쭉 그냥 들어있는 데이터고요.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뭐가 있을까요? 3004 너무 기니까 1408번을 찾아보죠. 1408번이 잘렸네요. 그러면 거꾸로 접근을 해서 get복합에서 여기 맨 위에 오늘이죠. 오늘 치면은 3100이 안 뜨네요. 앞에 이 얘가 붙어줘야 되거든요. 1410가 뜨죠. 여기 밑에 언더바는 아니고 이게 좀 특수한 문자인데 이 문자가 있어야지 이제 글자가 온전한 단어를 뜻하고요. 이 글자가 예를 들어 날씨, 여기 날씨 같은 경우에도 이 특수한 언더바가 있어야지 이렇게 1408이 뜨게 되고 그러면 가는 어떨까요? 그냥 가를 치면은 5330이 됩니다. 이 가를 붙이면은 가는 조사가 아니라 독립된 글자인 가로 취급이 되거든요. 근데 독립된 글자인 가라는 토큰은 여기 없네요. 그래서 독립된 단어, 즉 이제 앞자리에 띄어쓰기를 하고 들어가는 이런 단어들은 앞에 이런 토큰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없는 조사라던가 어떤 단어 뒤에 붙는 그런 토큰들은 이렇게 특수 문자가 붙여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버트 구현하시는 분들의 그냥 그 토크나이저 만드신 분의 재량 것으로 할 수 있는데 단지 이제 한 가지 공통된 점은 어떤 앞에 꼭 글자가 붙어야지 그 뒤에 올 수 있는가 마치 의존 관계가 필수적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분리를 시켜준다. 그래서 이제 동음 이어 이런 처리를 조금 이제 해준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좀 더 이제 간단하게, 아니,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input id 맨 앞에 2번이 있죠. 2번은 이제 문장이 시작했다는 의미고 3번은 문장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단어들이 2번과 3번 사이에 있고 뒤에 패딩 붙여졌죠. 뒤에 패딩 붙여졌고 attention mask, 토큰 타입 아이디는 안 쓴다고 했습니다. attention mask를 보면은 0이 있는데 이 0자리를 잘 보시면은 여기 1자리들이 0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attention mask라는 것은 여기 있는 토큰들이 진짜 토큰들이고 0으로 들어있는 토큰들은 패딩 토큰이니까 패딩 토큰은 신경 쓰지 마라 라는 의미로 저희가 어떤 그 버트 모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패딩 토큰이 있으면은 0이고 패딩 토큰 이외의 토큰들은 전부 다 1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토큰 임베딩이 있고 그 다음에 세그먼트 임베딩이 있고 포지션 임베딩이 있죠. 근데 여기서 세그먼트 임베딩이 토큰 타입 아이디고 저희는 안 쓸 겁니다. 그래서 포지션 임베딩은 그리고 그 버트 내부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버트 내부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력값으로 주지 않고
토큰 임베딩, 이것이 크게 이 인풋 아이디와 어텐션 마스크로 구성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서 조금 이제 임베딩 부분이 여기 프린트 되었던 여기서 임베딩 부분이 살짝 이제 이해가 되실 수는 없겠네요. 일단 이 임베딩 안에 있는 값이 그런 세 가지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서 포지션 임베딩을 내부적으로 포지션 임베딩을 만들어서 토큰 타입 임베딩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합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보기가 너무 복잡해서 한번 시각화를 이제 2차 시에는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름이 버트비스인 건 우연입니다. 우연이고 이제 여기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모델을 시각화할 수 있는 텐서보드라고 하는 이 모델 시각화 툴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파이토치에서 이제 텐서보드를 들고 와가지고 서머리 라이터, 요약을 이제 쓸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불러오고요. 이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은 모델의 내용을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생긴 것을 실행을 해보면은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텐서보드 창이 뜨고 깔끔하게 이렇게 막 예쁘게 뭔가 로딩이 되더니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버트비스라고 하는 것을 따로 이제 선언을 하고 한 이유는 사실 이제 출력값이 조금 달라지게 되면은 얘가 텐서보드가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텐서보드가 인식할 수 있게 모델을 좀 바꿔가지고 넣었는데 결국에는 이 모델이 여기 버트 임베딩 모델을 넣어가지고 이 출력 결과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버트비스 안에 들어가면은 버트 모델 하나만 그냥 뚝하니 들어있죠. 그래서 이 버트 모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저희가 말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버트 임베딩이 들어있고요. 여기 버트 인코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트 임베딩 안에 보면은 또 이제 왜 렉이 걸리네. 버트 임베딩 안에 보면은 여기 워드 임베딩, 토큰 타입 임베딩, 포지션 임베딩 이렇게 들어있고 그 안에 또 어텐션 마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이 안에 보시면은 또 막 들어가 있고 계속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은 어떤 웨이트가 있고 뭐 이렇게 입력 값이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네모 하나하나들이 사실은 어떤 연산이 아니라 레이어들입니다. 레이어들이고 여기 웨이트, 바이어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 보면은 여기 가운데 숫자로 표현된 이런 조그마한 동그라미들이 그 연산을 해주는 그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고 여기 input.7 이렇게 연산이 들어가죠. 숫자는 값이고 어떤 그 웨이트고 그 여기 input.7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연산인데 이 모델 너무 큽니다. 심지어 제일 핵심인 버트 인코더로 들어가면은 버트 레이어 11개가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막 뜨고 그 레이어 하나하나만 봐도 그 안에서 어텐션, 그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 버트 아웃풋 이렇게 세 개로 나뉘게 되는데 이런 모델들이 여기 제가 여기 PPT에 적어 놓은 어텐션,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터미디어트라고 해서 확장을 하고 feed forward, 버트 아웃풋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는 굉장히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모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버트 어텐션 안에도 또 계속 이렇게 사각형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아키텍처 거의 뭐 진짜 건축을 하신 것 같은 어마어마한 그 복잡한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사실 깔끔하게 보여지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시각화 툴인 텐서보드가 이렇게 커다란 모델에 대해서는 좀 잘 보여지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모델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아무튼 버트 같은 큰 모델들은 이렇게 좀 얘들이 시각화를 잘 좀 쉽게 해주지를 못하는데 혹시나 뭐 그 다른 모델들 같은 것들도 텐서보드 이렇게 이용하시면은 잘 보일 수 있다는 점 한번 알려드리고 버트 모델 같이 너무 큰 모델들은 그렇게 이렇게 그냥 모델 프린트 하면은 나오는 이런 걸 가지고 어텐션이 있고 그다음에 셀프 어텐션 안에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 뭐 이런 정도의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점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셜 토큰들 아까 제가 여기 제일 문장의 시작은 2번이고 끝은 3번이고 패딩은 1번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토크나이저에서 토큰 투 IDX라는 것을 함수를 쓰게 되면은 함수가 아니죠. 어떤 그 딕셔너리 데이터인데 이것을 사용하면은 각각이 이렇게 시작은 2번, 그다음에 패딩은 1번. 그럼 끝나는 거는 세퍼레이트 토큰이거든요. 세퍼레이트 토큰을 넣으면은 3번 이렇게 값이 뜨게 되겠죠. 마스크는 조금 이제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쓰는데 그 파인 튜닝 저희가 하는 태스크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버트 모델의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테스트 인풋이라고 하는 여기 테스트 인풋 위에서 정의된 이 데이터를 여기에 모델에다가 그냥 집어넣게 해주면은 출력 값이 사실은 여러 개가 나옵니다. 풀러 아웃풋도 뜨고 라스트 히든 아웃풋 뭐 이런 것도 뜨고 여러 가지가 뜨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사용할 것은 풀러 아웃풋입니다. 아니죠. 풀러 아웃풋이 아니라 네. 저희가 사용할 건 풀러 아웃풋입니다.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 풀러 아웃풋이고요. 보시면은 제가 리저트를 그냥 뽑아보면은 뭔가 숫자들이 막 들어있는데 저희가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인베딩처럼.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인베딩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만 보면은 4 곱하기 768이라고 나오네요. 4라는 것은 저희가 문장을 4개를 줬죠. 그러니까 각각의 문장에 대해서 768차원짜리 인베딩이 완료가 된 겁니다. 이 인베딩은 여기 CLS 토큰, 문장의 처음 2번 토큰에 대한 어떤 결과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이제 문장의 인베딩으로 삼아서 저희가 사용을 이래저래 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또 해보면은 이제 저희가 앞서 위에서 또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실행을 시켰지만 또 여기서 뭐 환경 데이터셋, 늘 보던 그 환경 데이터셋 다운을 받게 되죠. 다운을 받아서 여기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 지난번이랑 똑같습니다. 셋을 받아서 지난번과 똑같은 전처리를 했는데 지난번과 다르게 숫자를 트레인 셋에서 남겼네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대신에 버튼은 숫자도 사실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맥락적 정보를 얘가 판단을 해서 이게 그냥 숫자가 중요한 숫자구나, 중요하지 않은 숫자구나 이거를 버트가 스스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숫자를 넣으셔도 상관없고 안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넣으면 성능이 좋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방해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옵션입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워드 투 벡터랑 동일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뭔가 복잡해지게 되는데 첫 번째 문장 트레인 토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배치 인코드 플러스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 똑같이 이제 넣으면은 아까 트레인 토큰스가 토큰이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트레인 토큰스에 저희는 인풋 아이디와 어텐션 마스크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텐서 데이터셋이라는 게 등장을 하네요. 텐서 데이터셋이라는 것은 이제 위에서 정의를 해놨었는데 여기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어떤 그 모델입니다. 아니, 모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클래스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어떤 클래스고 그냥 데이터를 저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 로더를 통해서 배치 단위로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배치 사이즈를 제대로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배치 단위로 분리가 된 데이터셋을 제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통 이 텐서 데이터셋 그리고 데이터 로더 이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만듭니다. 텐서 데이터셋 안에다가 이제 입력 값들을 쭉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토치 롱 텐서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트레인 데이터셋 라벨이 들어가죠. 여기 있는 이 라벨을 저희가 예측을 할 겁니다. 예측을 라벨을 할 것이고 그것을 파이토치 롱 텐서 마치 여기 리턴 텐서 PT처럼 파이토치 텐서로 변환을 해서 텐서 데이터셋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셋은 결과를 보시면은 제가 실행을 안 했네요. 실행을 하면은 쭉쭉쭉 이제 토큰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파이토치 텐서로 바꾸고 이런 토크나이징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학습처럼 몇십 분씩 걸리는 건 아니고 몇 분 정도면은 이게 완성이 되는데 토큰으로 만들고 그 토큰들을 묶어서 input id, attention mask, 라벨 이거를 한데 묶어서 데이터셋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원래는 저희 워드2 벡터에서는 kfold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kfold 같은 경우에는 k개의 서로 다른 모델을 만들어서 얘들의 결과를 이제 합쳐서 분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kfold 5개 하면 버트 모델 5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만 학습시키는데도 20분씩 걸리는데 5개를 학습시키긴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만 그냥 만들 것이고요. 트레인 데이터셋과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으로 분리를 해주는 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셋 그냥 텐서 데이터셋 형태인 트레인 데이터셋을 그냥 넣어주고 테스트 사이즈 0.1 무슨 뜻이죠? 0.1 즉 10%만 테스트 셋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90%는 트레인 데이터셋으로 10%는 밸리데이션으로 선언을 해서 이제 그것을 각각 데이터 로더라는 함수를 소환을 해서 배치 사이즈 단위로 나누고 그다음에 트레인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학습할 때는 저희가 섞어줘서 학습시키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셔플을 할 것이고 나머지 두 개는 딱히 뭐 테스트용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학습이랑 무관하기 때문에 그냥 셔플은 안 해주도록 그렇게 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셋 이렇게 0번 찍어 보시면은 여기 2로 시작하고 3으로 끝나고 1이 막 들어있네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인풋 아이디고요. 쭉 내려가 보시면 1이 쭉 있고 0이 있네요. 어텐션 마스크고 마지막에 텐서 5가 있네요. 이거는 라벨이 됩니다. 이렇게 텐서 3개가 나와야 제대로 된 데이터셋, 즉 0번째는 여기 울진 농업용 미생물 이거에 대한 학습 데이터셋이 만들어진 거고요. 트레인 로더는 안타깝게도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얘는 하나의 함수거든요. 트레인 로더 안에는 딱히 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이 트레인 로더를 가지고 나중에 그냥 학습할 때 이 트레인 로더를 그 파라미터로 딱 넣어주면은 얘가 알아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허깅 페이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버트 모델을 학습시킬 때, 파인 튜닝 시킬 때 필요한 모듈인 파이토치 라이트닝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파이토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버트 모델을 파이토치 기반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도 다양한 지금 텐서들을 다 파이토치로 변환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이토치는 그냥 딥러닝을 하기 위한
텐서와 그 관련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모델이라면 라이트닝은 파이토치를 훨씬 더 사용하기 쉽게 바꿔준 그런 어떤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치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라이트닝을 올린 거죠. 뭐 가져오는 방법은 또 간단합니다. PIP, 파이토치 라이트닝 하면은 그냥 들고 와지고요. 그냥 그 모듈처럼 일반적인 모듈처럼 그 파이토치 라이트닝을 임포트 해버리면은 됩니다. 줄여서 저는 그냥 PL이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파이토치 라이트닝에 대해서 공식 도큐멘트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사실은 영어로 되어 있기도 하고 너무 내용이 많아서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밑에 코드를 보면서 그냥 어떻게 얘가 돌아가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혹시 딥러닝 모델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파이토치 라이트닝은 함수 하나만 입력하면은 학습이 됩니다만은 그 중간중간에 학습 플로우를 보자면은 우선 모델에다가 forward 함수라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forward라는 함수가 있죠. forward라는 함수를 선언하게 되는데 보면은 input id, attention mask 이 두 개를 이제 모델에다 집어넣으면은 모델이 아까 출력값 보셨죠? 여기 출력값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럼 768차원짜리 임베딩이 되게 되고 거기다 클래시파이어 이건 제가 정의를 했거든요.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서 그걸 통과를 하면은 X 예측을 합니다. 모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그 결과 라벨은 X야 라고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출력값을 로짓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 로짓을 우리가 여기 데이터셋에서 아까 보셨죠? 라벨. 그 라벨과 비교를 해서 오차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 모델이 처음에는 랜덤 값으로 들어있으니까 막 아무 결과나 내렸겠죠. 얘의 예측 값은 뭐 얘는 아마 3인 것 같아. 얘는 아마 7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데 라벨이 5였다. 이러면은 틀렸잖아요. 그러면 틀린 게 얼마나 많이 틀렸는가. 그것을 이 로스 펑션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옵티마이저라는 또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모델 안에 있는 내부 변수를 그러니까 내부 아까 3억 개 내부 변수를 이제 조금씩 조정을 해나가면서 다음번에는 5번을 예측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모델이 랜덤한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아무 결과나 뽑아내게 만든 다음에 그 결과가 점점 라벨에 가까워지도록 조정을 한다. 이런 것들이 딥러닝 모델들이 일반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파이토치 라이트닝도 미리 여기 있는 굵은 볼드체로 제가 쳐놓은 값들을 다 미리 선언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파이어는 잠깐 넘어가고요. 첫째, 로스가 선언이 되어 있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것은 이제 정답지가 지금 보면은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라벨을 예측하는 거죠. 라벨은 0에서 16까지 17개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우리는 몇 번이 맞았는지를 예측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 둘째, 이제 아까 forward 함수 여기 선언이 되어 있죠. forward 함수 선언을 해서 이제 forward 이 데이터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출력값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예측을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아까 버트의 풀러 아웃풋을 가지고 이제 뭐 드랍 아웃이란 걸 하네요. 그리고 클래시파이어라는 것에 넣어가지고 분류를 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셋째 이제 로스 펑션 선언했고 포워드 선언을 했고
그럼 라벨이 들어있어야겠죠. 라벨과의 그 비교를 해야겠죠. 비교는 여기 트레이닝 스텝, 여기가 학습 중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제 셀프 이래가지고 이제 값을 넣어주면 로짓, 예측을 하는, 결국 포워드를 하겠다는 겁니다. 포워드라는 함수를 써서 로짓이라는 것을 뽑아냅니다. 그 로짓과 라벨을 로스에 집어넣으면은 그 오차가 나오겠죠. 그 오차를 이제 옵티마이저 남았죠. 맨 밑에 보시면은 configure optimize라고 있는데 옵티마이저에다가 아담 W라고 하는 걸 사용하겠다고 하네요. 아담 W라는 옵티마이저가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를 다 이제 아까 모델 내부 변수를 변화시켜야 되니까 변수가 뭐가 있는지를 이제 입력값으로 줘야겠죠. self.parameters 하면은 모델 안에 있는 모든 변수가 다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러닝 레이트, 학습을 얼마나 이제 열심히 할 것인가. 그다음에 EPS, 이거는 이제 뭐 에러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0으로 나누는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놓는 건데 항상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EPS는 그 10의 마이너스 8승 이렇게 그냥 고정이 되어 있고요. 딱히 항상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옵티마이저까지 선언을 하면은 이제 학습이 돌아가게 됩니다.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트 셋은 똑같습니다. 이 두 개는 이제 저희가 모델 학습은 했는데 결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도도 체크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언을 해서 테스트 스텝 하면은 여기 위에 두 개는 똑같거든요. 위 두 문장은 이제 트레이닝이랑 똑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로스를 계산하기 전에 프레딕션, 이 모델이 결국 결과적으로 무엇을 예측했는가를 찾아내서 이제 액큐러시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정확도를 매트릭이라는 곳에다가 넣어라 하면은 여기 아래에서 보시겠지만 테스트를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파이토치 라이트닝은 미리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액큐러시 계산은 사실은 뭐 딱히 반드시 뭐 이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forward, 트레이닝 스텝, 밸리데이션 테스트 스텝, 그다음에 configure optimizers 이 함수들이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버트 모델은 이제 이러한 형태를 다 취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시파이어 제가 계속 생략을 했었는데 토치, nn, 리니어 리니어라는 함수가 있네요. 리니어라는 함수가 있는데 리니어라는 함수는 신경망을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신경망을 하나 만드는데 입력값은 768개의 숫자가 들어오고요. 출력값은 num 라벨, 라벨의 개수만큼 출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768개의 숫자를 num 라벨스 개의 숫자로 어떤 신경망 안을 뭐 복잡하게 거쳐가지고 연산을 해서 뽑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예측이 될까 싶은데 사실 딥러닝 모델의 핵심은 학습이지 어떤 그 레이어가 더 이제 의미가 맞는가 틀린가 이런 것보다는 학습이 가능한가 그리고 학습을 잘하는가가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그냥 연결만 시켜 놓으면은 안에 있는 리니어 안에 있는 내부 파라미터는 학습을 통해서 조정될 겁니다. 처음에는 랜덤 값으로 들어있고 그래서 아무 라벨이나 막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학습을 하면은 얘가 점점 예측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랍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약간 이제 딥러닝 관련 좀 지식이 필요한 내용인데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복잡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드랍아웃이 뭔가 데이터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드랍아웃을 여기서 빼버려도 예측은 똑같이 되거든요. 성능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성능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드랍아웃이 필요한데 조금 복잡한 개념이라서 얘가 데이터를 막 심각하게 뭐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하지는 않는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모델의 출력값을 여기 모델을 선언을 해서 출력값을 한번 보죠. 출력값을 한번 보면은
출력값의 형태가 아까는 4 곱하기 768이었는데 이번엔 4 곱하기 17이죠. 뭔가 숫자들이 막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숫자가 크면 여기 두 번째 여기 볼까요? 0.44686이 있네요. 그러면 얘는 0.4486. 얘가 제일 크니까 16번. 이 라벨은 16번일 거야. 근데 원래 문장이 뭐였죠? 지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는 문장. 오늘 날씨는 맑겠습니다. 좋네요, 안녕하세요 이런 것들은 환경 데이터가 아니죠. 맑겠습니다. 아리수 수질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은 환경 데이터가 맞습니다. 각각 배치돼야 되는 데이터가 있죠. 근데 전부 다 16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랜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4개 다 16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그냥 우연이고요. 랜덤 값으로 보통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학습 결과를 보시면은 학습 자체는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0분씩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학습 결과는 그냥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이제 완료를 했고요. 그냥 PL 트레이너라는 걸 하나 선언을 해주고 모델이랑 아까 위에서 만들었던 로더 넣어주면은 그냥 fit 하면은 학습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 맥스 에포크라고 한 5개가 있는데 총 5번을 학습을 하겠다. 그러니까 5회독을 하겠다는 거죠. 5번 다시 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학습을 했고요. 테스트, 마찬가지로 테스트 로더를 딱 넣어서 테스트 한번 해주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정확도가 71%가 나왔네요. 아까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그 첫 주차 시간에 했던 TF-IDF 기반으로 하면은 45%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워드 투 벡터 가지고 하면은 54% 정도까지 올라갔죠. 세 번째 테스트를 하니까 71.9%까지 정확도가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사람을 보조할 수 있는 수준의 이제 분류 정확도는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출력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거는 16 환경 데이터가 아니다. 오늘 날씨는 맑겠습니다. 뭐죠? 0번 기상변화. 기상변화가 나오게 되고요. 안녕하세요는 또 환경 데이터가 아니고 서울시 아리수 수질 정비 사업 시행. 이 단어는 7번 지하수 데이터라고 나오네요. 서울시 아리수면은 수돗물인데 수돗물이라는 데이터가 상수도에 마킹이 돼야 되는데 특이하게 지하수에 분류를 했네요. 아마 실패했겠죠, 분류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좀 재밌는 일 아닙니까? 왜냐면은 여기 서울시 아리수 수질 정비 사업 시행 이 단어에는 물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아리수는 고유명사고 서울시도 고유명사고 수질 딱 하나 있네요. 정비 사업 시행. 근데 이걸 보고 물론 이제 상수도를 맞추지 못했지만 지하수라는 것까지 물 근처까지 왔다는 점이 버트 모델이 굉장히 뭔가 좀 신기한 모델이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개선 방안 테스트라고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지금 라벨별 데이터 분포를 보시면은 데이터가 너무 이제 언밸런스하게 돼 있는데 이걸 맞춰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었고 데이터 개수를 여기 샘플링해서 여기 샘플링 하죠. 샘플링을 해서 데이터의 개수를 맞춰준 다음에 학습을 시켰더니 그 결과가 72.4% 조금 뭐 0.5% 정도 더 오르더라 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텍스트를 데이터를 넣으면 앞에 3개는 다 똑같은데 서울시 아리수술 정비 사업 시행이 환경 데이터가 아니라고 분류를 했죠. 전반적인 정확도는 올랐는데 저희의 테스트 셋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진 이런 좀 흥미로운 모습이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데이터를 어떻게 샘플링 하면은 그 모델의 정확도가 바뀔 수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게 해서 버트 아쉽게도 지금 이번 시간에 돌려보지는 못했지만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은 이거 직접 한번 돌려보시면은 한 끝까지 돌아가는데 한 30분 걸리거든요. 한번 돌려보시면은 재밌는 결과가 나오고 또 이제 버트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뭐
분류가 불가능한 이런 변화를 시키기가 힘든 그런 모델이지만 이 학습 데이터 셋은 마음껏 저희가 변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입력값. 그래서 입력값을 변화시켜주면 정확도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저희 그냥 제 코드 드라이브에 들고 가셔서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번 주차는 마지막 주차라서요. 저의 강의는 오늘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저희가 오늘 워드 투 벡터부터 시작해서 오늘 버트까지 들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1시간이 남아있는데요. 다음 시간은 저희 지금 저희 교육 전체 총괄 담당하고 계신 구자한 교수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할당을 하셔가지고 어떤 안내사항이나 아니면은 뭐 추가로 이제 뭐 설문도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